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약용 선생님이 전하는 건강의 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늘 피곤하신가요? 자주 아프신가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면 몸이 먼저 무너지고 마음이 고요하면 몸도 따라 안정된다. 세상은 더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오래 버티라고 하죠. 하지만 정약용은 반대로 말합니다. 덜 하세요. 그러면 더 오래 가실 겁니다. 이것이 양생의 시작입니다. 몸은 욕심을 기억합니다. 과한 음식, 과한 말, 과한 일을 기억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채우되 8알만 드시고 말을 하되 반만 하시며 일을 하되 8알만 하세요. 그러면 병이 오지 않습니다. 왜 8알일까요? 배를 10알 채우면 소화가 어렵습니다. 말을 다 하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일을 끝까지 하면 탈진합니다. 여유를 남겨두세요. 그 여유가 몸을 회복시킵니다. 늘 배가 더부룩하신가요?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우신가요? 음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배부름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먹어도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먹습니다. 아까워서 먹습니다. 습관으로 먹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병드는 이유는 3가지입니다. 먹는 것이 과하거나, 생각이 과하거나, 욕심이 과하거나.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미루고 계신가요? 몸은 이미 신호를 보냈습니다. 눈이 침침하다고, 목이 뻐근하다고, 머리가 무겁다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덜하고 말합니다. 뉴스를 하나만 더 봅니다. 영상을 하나만 더 봅니다. 메시지를 하나만 더 확인합니다. 이것이 과욕입니다. 이것이 병의 씨앗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자를 늦춰보세요. 더 드시기 전에 잠시 멈춰보세요. 손을 멈추고 몸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더 필요한가요? 아니면 습관인가요? 몸이 이제 됐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진짜 배부름입니다. 배를 채우시되 배부르지 않게 하세요. 일을 하시되 지치지 않게 하세요. 말을 하시되 기운을 잃지 않게 하세요. 이것이 8알의 지혜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적게 먹고, 적게 말하고, 적당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습니다. 과욕을 버리니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기운이 고릅니다. 기운이 고르면 몸이 건강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기운이 흩어지면 병이 옵니다. 늘 어깨가 뭉치시나요?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신가요? 근육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합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걱정하라고 하죠. 하지만 몸은 반대로 말합니다. 멈춰주세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고요히 앉아 숨을 고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립니다. 마음의 어지러움이 사라집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히 앉아본 적이 있나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그저 숨이 들고 나는 것을 느껴본 적이요.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숨이 코로 들어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숨이 입으로 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생각이 떠오르나요? 괜찮습니다. 그냥 두세요.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걱정이 떠오르나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내려놓으세요. 다시 숨으로 돌아오세요. 10분이 지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침대 끝에 앉아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저녁에 잠들기 전 TV를 끄고 어둠 속에 앉아 보세요. 그저 하루를 내려놓아 보세요. 고요함은 약입니다. 고요함은 회복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고요함으로 견뎠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외로움도 고요함 속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나를 살렸다고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자라게 하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쉬게 하세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는 기운이 오릅니다. 낮에는 활동이 왕성합니다. 저녁에는 기운이 내려갑니다. 밤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자연은 억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봄에 가을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여름처럼 자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리듬을 거스릅니다. 밤 늦게까지 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낮에 피곤해합니다. 저녁에 과식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쉬어라. 이것이 천지의 도리다. 지금 몇 시에 주무시나요?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담낭이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간이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폐가 정화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일을 합니다. 걱정을 합니다. 몸의 시계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해가 지면 조금씩 활동을 줄여보세요. 저녁 8시가 되면 격한 운동을 멈추세요. 밤 9시가 되면 업무를 정리하세요. 밤 10시가 되면 불을 낮추세요. 밤 11시가 되면 침대에 누워보세요. 아침에는 해가 뜨면 자연스럽게 일어나 보세요. 알람에 놀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도록요.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마셔보세요.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몸의 시계를 자연의 시계에 맞춰 보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리듬을 지켰습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잤습니다. 그래서 그는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너무 움직이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세요. 지금 어느 쪽이신가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신가요? 아니면 쉴 새 없이 움직이시나요? 둘 다 몸에 좋지 않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어깨가 뭉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붓습니다. 너무 움직이면 기운이 고갈됩니다. 탈진하고 무릎이 망가지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천천히 걸었습니다. 깊게 숨 쉬었습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부드럽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천천히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 없습니다. 땀을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목표 걸음수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호흡을 느끼며 주변을 바라보며 걸어보세요. 걷다가 피곤하면 잠시 쉬세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세요. 억지로 끝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막혔던 곳이 풀립니다. 뭉쳤던 곳이 부드러워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걷기는 최고의 보약이라고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봄에는 기운을 펼치세요. 여름에는 기운을 발산하세요. 가을에는 기운을 거두세요. 겨울에는 기운을 보존하세요. 그런데 현대인은 계절을 무시합니다. 여름에도 에어컨으로 춥게 지냅니다. 겨울에도 난방으로 덥게 지냅니다. 봄과 가을의 변화도 느끼지 못한 채 1년 내내 같은 온도에서 삽니다. 이것은 몸의 리듬을 깨뜨립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에는 새싹이 돋듯 몸도 기지개를 켜야 합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을 펴세요.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세요. 신선한 나물을 드세요. 여름에는 땀을 흘려 더위를 내보내야 합니다. 억지로 냉방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적당히 땀을 흘려 보세요. 몸속 노폐물이 땀으로 빠져나갑니다. 가을에는 기운을 안으로 모아야 합니다. 활동을 조금 줄이세요. 영양을 보충하세요. 겨울을 준비하세요. 겨울에는 푹 쉬어야 합니다. 일찍 주무시고 늦게 일어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지금이 어느 계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계절에 맞게 옷을 입으세요. 음식을 드세요. 생활을 조절해 보세요. 몸은 계절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리듬에 순응할 때 몸이 가장 편안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계절을 따랐습니다. 봄에는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수확했습니다. 자연의 리듬이 그를 살렸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권력도 잃었고, 명예도 잃었고, 자유도 잃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야 했고, 친구도 없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몸을 알아갔습니다. 몸이 언제 피곤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알아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몸의 소리를 듣는 것이다. 오늘 하루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피곤하다고 말하나요? 그럼 잠시 쉬어주세요. 배고프다고 말하나요? 그렇다면 천천히 드세요. 뻐근하다고 말하나요? 그렇다면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추우면 따뜻하게 하고 더우면 시원하게 하세요. 졸리면 주무시고 깨면 일어나세요. 몸은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듣지 않았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들어보세요. 과욕을 내려놓고, 고요함을 지키고, 리듬을 따르고, 부드럽게 움직이고, 계절에 순응해 보세요. 그러면 몸이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할 겁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은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몸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가장 큰 지혜입니다. 건강해야 사랑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